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다정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날. 그 순간부터 나의 일상, 나의 감정, 나의 존엄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관계 회복을 상담해온 이선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다정했던 그가 잠수 탄 날, 모든 게 변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 부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불러오는 감정의 쓰나미, 그 안에서 흔들리는 자존감과 위험한 상상, 그리고 결국엔 관계의 판도를 뒤집는 감정의 여백까지. 이 영상에서 그 모든 흐름을 짚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잠수 탄 그 남자, 그녀를 집착하게 만들다. 그는 다정한 말투와 섬세한 스킨십으로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53세 김 여사는 오랜만에 만난 이성과의 설렘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는 매일 아침 안부 인사를 챙겼고 주말이면 식사와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그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불안으로, 불안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었죠. 그가 자주 들어가던 카페에 혼자 가보고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 연락이 왔나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마음이 깊을수록 배신감도 큽니다. 나만 혼자 좋아했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잠수 이별은 상대를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외로움을 메워주는 소중한 연결이기에 더 아픕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잠든 감정의 뚜껑을 닫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라고 자책하면서도 그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했죠. 그는 돌아왔지만 그녀 안의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사라질까봐 불안한 감정에 조급해졌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잠수가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녀를 점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집요하게 확인했으며 더 많이 의심했습니다. 잠수는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 위에 갑작스럽고도 잔혹한 흔적을 남기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예고 없는 부재는 남겨진 사람을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녀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는지를요. 사라진 순간 여자는 왜 먼저 연락했을까? 그가 사라진 후 김 여사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이면 다시 연락이 오겠지. 처음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점점 짙어졌고 결국 그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려 5번. 그리고 문자까지 보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연락하는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시겠나요? 사랑에선 자존심보다 확인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할 때는 단순한 애착 그 이상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싫어졌나? 그녀는 걱정과 자기 비난 사이를 오가며 마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하루가 너무 공허했기 때문이죠. 몸보다 더 허전한 건 아무런 이유 없이 끊긴 감정의 연결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별보다 이유 없는 부재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여자는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면서도 그녀는 단 하나만 바랐습니다. 괜찮아. 나 그냥 조금 힘들었어. 이 짧은 한마디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그녀의 감정을 점점 더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자는 감정을 말로 풀지 못할 때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가 즐겨 듣던 노래를 반복 재생하고 두 사람이 갔던 장소를 일부러 찾아갔죠.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흔적을 느껴야만 그가 아직 내 곁에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설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삶의 중심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사라짐은 그녀의 일상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연락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침묵 후 돌아온 남자에게 여자가 보인 반응. 2주 만에 다시 연락이 온 날, 김 여사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번호가 맞는지 잘못 온 건 아닌지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지냈어? 라고 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보고 싶었다 한마디면 안기고 싶은 마음과 왜 이제야 연락했냐며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엇갈릴 겁니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했습니다. 응. 그 한 글자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다린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이 많았지만 그를 밀어내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날 밤 그는 전화를 걸어왔고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라졌던 이유가 아니라 그녀가 그 부재에 얼마나 무너졌느냐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고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 며칠이 1년 같았어.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니? 그녀는 그 앞에서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던 거죠. 기다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마음속 선을 그은 듯 보였습니다. 여자의 감정은 때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잠깐의 부재가 그녀 안에 많은 것을 바꾸어 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난 내가 왜 그랬는지보다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됐는지가 더 중요해. 이 말 속엔 상처와 성장,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이처럼 돌아온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은 단지 보고 싶었어 이상의 복잡한 감정의 결과입니다. 때론 그 반응 하나로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4. 짧은 거리두기가 불러온 그녀의 위험한 상상. 며칠만 좀 혼자 있고 싶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김 여사는 알겠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한번 잠수를 탔던 그였기에 짧은 거리두기라는 말은 또 다른 사라짐처럼 느껴졌죠. 그의 연락이 뜸해지자 그녀의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질려버린 걸까? 그 밤 이후로 내가 너무 들이댔나? 중년의 이성관계는 젊은 연애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한 번의 부재가 주는 파장이 오래가고 애정 표현의 간격 하나로도 의미를 과하게 해석하게 되죠. 특히 여자는 성적인 교감 이후 상대와의 정서적 연결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김 여사 역시 그날 이후 그가 그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줬던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고 그가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속삭였던 말들이 이제는 의심의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상은 그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갔죠. 여자는 사랑을 할 때 온몸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 체온, 말투 하나까지 몸에 새기기 때문에 거리를 두자는 말 한마디가 상상 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대개 현실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상처를 주죠. 어느 날은 그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어떤 날은 그가 자신의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내 망상일까? 라고 자책하면서도 그녀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두기는 그녀에게 감정의 혼란을 넘어선 불안정한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버려지는 쪽일까?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보다 거리두기를 통보받은 쪽의 상처가 더 크게 남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랑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기에
그 부재는 곧 존재의 부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그녀는 결국 그와 거리를 두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상이 그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죠. 감정의 여백이 관계를 뒤집는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의 부재에 매달릴수록 자신의 감정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연락을 기다리던 습관을 멈췄고 하루에 수십 번씩 확인하던 메시지창을 닫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녀의 변화는 감정의 여백을 주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관계에서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챙기지 못했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기다림만으로 하루가 끝나는 감정 소모 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보내던 시간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고 혼자 영화관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던 공원 산책에서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오랜만에 느꼈다고 했죠. 놀랍게도 그 여백은 그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자 이상하게도 그가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 예전 같았으면 반가움에 답장을 쏟아냈겠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한테 집중하느라. 그 대답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중심이 된 거죠. 감정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든 관심이든 너무 꽉 채워버리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상대도 돌아볼 여지가 생기고 관계가 진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주는 메시지가 더 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그가 없어도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 속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존감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던 겁니다. 중년 연애, 따뜻한 부재가 답이다. 사랑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불안을 동반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 달리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깊은 연결을 추구하게 되죠. 하지만 그만큼 사소한 부재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때로는 나를 잃어버릴 만큼 상처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그녀처럼 상대의 침묵이나 거리두기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서로를 향한 애착에서 시작되지만 그 애착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적당한 부재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밀착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통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상대에게만 몰두하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도 달라지고 상대도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중년의 연애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지키며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뜻한 부재는 때로는 그 어떤 애정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